경제성장이라는 걸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역사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고도 경제 성장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사실 이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은 곤란하잖아요. 녹색평론의 가치나 제시하는 뭐 어떤 방향성, 근데 꼭 제가 어떻게 꼭 부합되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뭐 꼭 살고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삶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항상 이제 돌아볼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생각은 듭니다. 녹색 평론에서 항상 강조했던 그겁니다. 농적 가치, 그리고 소농의 중요성, 그리고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었고요. 실제로 뭐 일할 사람이 없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할 사람이 없고 이제 고령화의 문제. 근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 이게 발생하니까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고추를 심어놔도 딸 사람이 없어서 막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거기다 인건비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이번에 뭐 서울 집회에서도 그 인력 수급 문제 해결하라 이런 뭐 구호까지 나오고 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농사를 좀 적게 해서 그 자기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제일 좋겠지만, 정부 차원의 어떤 뭐 농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자꾸 대농화를 유도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도시민들은 야, 우리가 대농화를 시켰으라도 그냥 뭐 식량 생산을 유지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뭐가 문제지? 그 이제 어떤 대선 후보들은 야, 그 농업 4차 생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예. 대농화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농화라는 전제가 뭐냐 하면 이 자유무역으로 얘기되는 지금 세계화, 그죠? 신자유주의. 이런 게 전제로 이제 얘기되는 건데, 사실은 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가까이서 중국도 있죠. 대지가 넓고 아주 뭐 농토가 넓은 데서 집채만한 기계를 써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외국으로 판매하는 방식. 거기다 그것도 강요된 이제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식에서 개방농장틀 안에서는 지금 대농으로 가는 길이 과연 살만한 길인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최소한의 자기 밥상은 자기가 차려 먹어야 된다 이런 게 김정선 선생님도 그러셨고 녹색평론에서 항상 하는 기본 자급 이런 거는 돼야지. 식량 안보 차원의 문제기도 하거든요. 지금 뭐 요소수 대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게 식량 대란이 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는. 이게 해방 이후에 한 번 있고 그대로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지금 이 현실입니다. 예. 농지 실태 전수 그 실태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한다면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는 게 맞죠. 그게 대전제인 거죠. 경자 유전이라 그러죠.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가져야 된다. 농가 밭을. 그런데 뭐 지금은 거의 임차농들이 많죠. 예. 내가 땅의 주인이라서 내가 여기서 농사 짓는다가 아니라 저도 100% 임차농입니다. 밭을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민에 대한 규정 자체가 사실은 지금 좀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게 정확히 되려면 지금 뭐 직불금, 지금 공익형 직불금으로 바뀌었는데 그부터 해가지고 또 농민수당 문제 있죠. 뭐 다음에 또 대선 후보들 뭐 공약으로 막 나오는 농민 기본소득 이런 게 되려면 농민에 대한 규정이 확실히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농지가 있지만은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농민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이 누군지. 그런 정확한 실태 조사가 돼야 되는데 모든 농지에다가 그런 실체 조사를 한번 해서 정확한 이제 수치가 나오면 정책이 펴져야 되는데 그런 수치조차 없이 지금 농업 정책을 지금 한다고 얘기하고 그래 정책이 안 나오는 거죠. 전 농지에 대한 그 실태 조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그게 그래 50년에 한 번 있었고 없었다고 하니까 70년 동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예. 얼마나 그 농업 정책이 얼마나 그냥 뭐 좀 중구구식으로 됐는지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좀 실질적으로 조사가 돼서 정책을 펴는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천을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이러고도 이렇게 농지를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온 산천을 도륙을 해놓고 이 추세가 조금도 꺾이지 않고 방향 전환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좀 뭐 공동체라는 뭐 그런 공동체 정신, 공동체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깨어졌죠. 근대화 이후로 뭐 줄기차게 뭐 이어졌던 부분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게 농촌이 그 도시에 어떻게 보면 좀 식민지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아쉬운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희망이라 본다면 의외로 이 녹색 평론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고 그 눈에 띄진 않지만 그 제가 영양에서 촌에서 살아보니까 골짝 구석구석에 비슷한 가치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 좀 이제
미래를 좀 도모해보고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자주 만나고 하는 뭐 그런 걸 통해서 공동체성도 좀 회복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을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속한 마을부터 어떻게든 좀 잘 해봐야겠죠. 살고 있는 마을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 저는 고르게 가난한 게 제일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강요된 가난은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해소가 돼야겠죠. 이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뭐 농산물 가격을 뭐 단순히 보장하라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은 뭐 개방농장 신자유 이게 자유주의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 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좀 농촌 지역에 살다 보면 자꾸 개발론 이런 것들이 자꾸 한 번씩 불쑥 나옵니다. 뭐라도 해야지 살지 않거나만 이대로 죽는다 이런 그런 절박함이 또 나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연 여기 공장이 지어지고 풍력 뭐 단지가 생겨서 바람개가 핑핑 돌아가고 이런다고 우리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자연 환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생태 이런 것들을 영양 같은 지역은 잘 유지하고 이런 게 미래 가치가 훨씬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서울에서 여기까지 멀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잘 만들어 놓는다고 그것 때문에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보다 있는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정치나 뭐 정책을 펴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은 소중한 공동체 문화를 좀 계속 이어가면서 지키는 게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건 지역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 덕분에 사실은 하고 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오래도록 일하고 싶은 마음에 저질렀지요. 도심 속 크고 작은 현대식 건물들 사이 작고 오래된 한옥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된 한옥에서 작고 특별한 잡화점을 하고 있는 양진아입니다. 순천에 와서 너무 매력적인 공간이 생기면서 그냥 이렇게 툭 던진 말을 시도할 수도 있고 되게 상상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한옥을 잘 이용하면 뭔가 사람들하고 되게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세월이 흘러 가치를 다했던 이곳은 긴 시간의 고민과 상상력이 더해져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 됐죠. 여기는 갈 때 빗자루를 저기 우리 보이는 화면에 그거를 두고 2021년을 마무리하는 거 2020을 맞이하는 걸로 해서 아무튼 그게 갈 거고 그다음에 공유 주방은 첫 번째 작은 프리마켓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루 한 칸 한 칸에 사람들이 앉아서 뭐 그냥 가볍게 시작한 이 마켓이 저희가 한 2년 동안 17번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작은 팝업 스토어 빵요일 매주 목요일은 빵을 만드는 사람이 나와서 빵을 파는 근데 항상 매진이 됐었거든요. 그 이유는 조금 만드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 코로나에도 이 한옥을 이용해서 그냥 소소하게 작은 곁에 돌아갔던 거 소소하게 시작한 상점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창작의 공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쉼터가 되어주며 순천의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었죠. 이 한옥도 사실 한 5년 정도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 폐가 같았어요. 근데 여기 사람의 손길이 닿고 사람들이 오가는 한옥이 되니까 너무 허름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사람이 계속 움직여서 에너지가 들어가야 이게 완성되는 것 같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유익한 가치를 나누고자 했던 공간. 그래서 그녀는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순천다운 게 뭘까 한 2, 3년 열심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시도도 많이 했고. 근데 순천하면 갈대? 아니면 순천만 습지? 이렇게 되는데 우연히 순천만 습지에 갈대로 빗자루를 만든 선생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전수자가 없고 혼자 하고 계신다라는 인터뷰를 보고 이 선생님이 이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했어요.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된 게 바로 갈대학교 프로젝트입니다. 순천시 공예 1호장인 김진두 선생과의 협업으로 순천만의 자연과 오랜 전통의 가치를 알려나가기 시작한 거죠. 유익한 상점에서 소개하는 제품들이 사회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100% 바꿀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그런 소재의 변화가 있는 제품을 소개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빗자루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그러니까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만들어진 일상의 우리의 실용품? 그리고 가장 순천다운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순천이 지닌 고유의 재료, 갈대꽃으로 빗자루를 만들어 보며 사람들은 전통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자연의 가치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되돌아보게 한 건데요. 그리고 유익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그녀의 바람은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순천시에서 못한 일을 여기서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이런 곳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분들이 배울 만큼 다 배우신 분들 아니에요. 아실 분들이에요. 근데 여유도 없더만요. 그래서 저도 그냥 솔직히 오는 것도 저도 계산기 뜯을 수 있잖아요. 여기 오면은 정말로 이러고 옵니다, 제가. 어떤 것도 제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주고 정말 이분들 힘 실어줘야 되겠다. 그래요. 이 작은 상점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프로젝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밀크로드인데요. 우유팩을 재활용하는 문화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프로젝트입니다. 우유팩을 지금 꾸준히 3년째 모으고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이거는 다 필요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제가 인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순천시의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아이들이 이제 커서 땅을 파면 쓰레기만 나오는 세상이 됐고 되게 좀 미안함도 있고 그리고 다른 도시가 아닌 순천에 살다 보니 무언가 우리가 좀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가볍게 시작했어요, 사실 가볍게. 밀크로드는 거창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뜻만 있다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는데요. 얘는 어디서 온 거지? 그리고 좋은 뜻을 함께하려는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도 마련해줬습니다. 밀크로드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약간 촉매제 같은 역할이 있어요. 밀크로드라는 이름이 실크로드처럼 어떤 길이 연결돼서 사람들이 이 우유팩을 모으다가 만나면 더 반갑지 않을까.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실현이 되는 것 같아요. 작게 시작한 일이 점점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만들고 우리 지역 곳곳에 유익한 가치의 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조금은 사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나의 행동이 좀 좋은 임팩트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항상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유익한 상점이란 이름이 주는 사실 부담도 나날이 커지곤 있는데 이름처럼 책임져야죠, 뭐.
그래서 유익하지만 재미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꼭 무언가 하지 않아도 와서 좀 그냥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민아입니다. 와, 어릴 때는 이 운동장이 정말 커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작아 보이네요. 그만큼 제 몸과 마음도 큰 거겠죠? 오늘도 미래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학생들의 찬란한 오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모여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중업고등학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소품이나 가구를 만드는 창업동아리 I'm 퍼니처입니다. 여기는 건축 디자인과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작업실인데요. 고등학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전문적인 장비들로 작업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겉으로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고민을 만든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가구와 소품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모니터 받침대 만들고 있습니다. 아, 모니터 받침대요. 근데 이거 실제로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괜찮아서 제품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제품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집안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 인테리어 자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원목. 학생들의 손을 거쳐 독특한 디자인을 입고 생활에 꼭 필요한 소품과 가구로 변신했습니다. 와, 아니 실력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다 만들지? 아니 일반 가구점에서 파는 그런 가구들 못지 않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거든요.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다고요? 네. 공업계 특성화고답게 다양한 산업 동아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잘 보세요. 이 친구들이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산업 일꾼이라고요. 지금 뭔가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이거 태양광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 태양광 패널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300와트 정도 되는 미니 태양광 패널이에요. 근데 이런 거 학생들이 작업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미 동아리실에서 기초적인 지식을 먼저 배웠고 시공을 먼저 한 번씩 해보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크게 문제없이 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양광 자가발전 서비스 창업 동아리 친구들인데요. 이외에도 전기전자 제품과 3D 프린터를 활용한 조명 제작까지. 그 실력들이 대단하다고 하네요. 와, 정말 학생들이 창업을 한 것처럼 책임감 있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자격증도 취득하고 정기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산업 인력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어떡하죠? 이 좋은 거를 저만 알고 있어서.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학생들의 꿈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매장이 있다고요? 동아리 친구들과 만나본 모든 제품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다는데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구나. 꿈 키움 마켓. 네. 와! 학생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공간. 이곳은 꿈 키움 마켓입니다.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100% 학생 메이드 제품인데요. 직접 고객과의 거래를 통해 창업 동아리의 경쟁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공간입니다. 선생님, 네. 정말 친구들을 따라와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판매를 하는 매장이 있어요. 네.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들의 창업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통시장 내에 만든 공간입니다. 평일에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커피를 실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매장에 진한 커피 향이 떠나질 않는다 했더니 한켠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는 바리스타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꿈키운 마켓의 문을 제일 먼저 여는 이 친구들은 특수학교 바리스타 동아리 친구들인데요. 사회로 나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네요. 어때요? 여기서 일하는 거 재미있어요? 네, 재밌습니다. 어떤 게 재밌어요? 제가 내린 커피를 손님들께서 드시고 나서 맛있다고 해주실 때 기쁩니다. 나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매일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 심지어 손님들 사이에 커피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다네요. 지금 맛있게 커피를 마시고 계신데요. 여기 커피숍은 자주 이용하시나요? 다른 데보다 커피 맛이 훨씬 좋아서 또 좋은 의미로도 또 있고 해서 여기 자주 오고 있어요. 네. 꿈키운 마켓에 오면 꼭 구경해봐야 한다는 이것은 바로 칠보 공예품입니다. 디자인 특성화고 친구들이 직접 디자인해 만든 작품이라고 하네요. 와, 액세서리들이 너무 예뻐요. 귀걸이부터 막 목걸이까지 다. 와, 센스가 진짜 남다른데요. 저 인싸가 될 수 있는 아이템 하나씩만 골라주세요. 진짜. 네. 아니, 목걸이가 진짜 예쁘거든요. 너무 예쁘다. 와, 이거는 무슨 시상식 같은 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와,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를 다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네, 저희가 직접 다 제작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와, 이거 정말 인싸템인데, 인싸템. 그 외에도 홈패션 소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원단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학생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꿈키운 마켓에 도전한 동아리 친구들의 용기가 새삼 대단해 보이네요. 우리 친구들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업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마켓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친구들이 일찍부터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하니까 되게 대견스럽죠. 친구들의 앞으로 미래가 저는 정말 기대되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친구들 화이팅! 동아리 중에서도 식음료 동아리도 빠질 수 없죠. 직접 만든 과일청으로 시원한 음료를 만들어줬는데요. 특성화고와 특수학교 창업 동아리 친구들의 공통점은 바로 꿈이 확실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내 꿈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꿈키운 마켓 대성공인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판매도 하니까 좀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꿈키운 마켓에서 활동을 하고 나서 제가 스스로 실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좋고 상거래 경험도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신나고 자신감도 올라간 것 같아요. 꿈이 쑥쑥, 미래가 창창. 꿈키운 마켓으로 오세요. 살아있는 기회의 장 꿈키운 마켓에서 그 기회를 잡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꿈을 쫓을 용기만 있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용기로 가득 찬 용감한 녀석들의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올해가 다 가기 전 서해로 감성 여행을 떠나볼까요? 일출과 일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당진에서 겨울 감성을 느껴봅니다. 당진시 송화급의 한 포구. 맑고 차가운 겨울 감성을 여유롭게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당진 한진포구인데요. 서해대교도 있고 맞은편에는 평택항도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당진 겨울바다와 함께하는 감성 여행 준비를 했는데 먼저 산책로부터 걸어보실까요? 바다 위 걸어보자고요. 약 200m 길이의 바다로 난 해안 산책로. 천천히 겨울바다를 감상하기에 그만이죠. 그 끝에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대박! 와! 전망대 올라오니까 거의 360도 다 서해바다. 전망대에선 사방이 탁 트인 서해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서해대교부터 평택항까지 가슴이 뻥 뚫리는 서해 풍경을 여러 각도로 만날 수 있죠. 360도 바다뷰를 보니까 제가 꼭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것만 같은데 역시 전망대입니다. 이 데크길에서 보는 바다와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역시 바다는 언제 봐도 좋아. 한진포구에 바로 인접한 또 다른 포구, 감성사진 찍기에 그만이랍니다. 방파제에 그려진 알록달록한 타일 벽화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름하여 안성포구입니다. 안성포구 이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기장님. 네, 원래가 여기 섬이기 때문에 안섬이라고 지은 거예요, 안섬. 섬? 여기 섬 아닌데? 네, 섬이었었어, 원래가. 아. 그리고 여기는 드라마 촬영한 곳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볼 것도 많고 사진 찍을 것도 많고 그러니 나하고 구석구석 한번 둘러봅시다. 저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기장님 그러면 저랑 같이 돌아보시죠.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위에 홀로 있는 빨간 등대, 안성포구의 포토존입니다. 여기를 찾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하늘은 파랗고 등대는 빨갛고 이게 대비가 되면서 딱 사진이 잘 나올 장소거든요. 바닷바람이 이렇게 불지만 사진은 못 참죠. 한편 현재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풍특보도 인생사진을 찍겠다는 제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지몬미, 제 흑역사가 되어버렸네요. 얄미운 강풍을 피해 마을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정감 있는 바닷가 마을, 그리고 담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벽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한 집은 선전이라고 표하기 위해서 네. 갈매기, 네. 고기, 만선을 위해서 고기 안고 들어가는 거, 때로는 저기 뭐냐 배, 예, 그런 거 여러 등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키 작은 지붕과 구불구불한 골목에서 만난 재미있는 벽화들, 숨은 보물을 찾은 기분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인생샷 꼭 성공할 거예요. 여기는 바람이 덜 부니까 잘 찍을 수 있겠죠? 바로 예쁘게 찍어볼게요. 당진 안성포구 벽화마을에서 추억 만들기, 벽화를 따라다니며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어봅니다. 요런 게 사진 찍는 재미 아니겠어요? 이렇게 마을 곳곳에 어촌의 풍경을 담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 찍을 곳이 많으니까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인생샷 명소 인정. 바닷가에 왔으니 신선한 횟감 정도는 맛을 봐야겠죠. 멋진 바다뷰를 보면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뷰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앞에 서해대교가 보여요. 네. 네, 저 앞에 서해대교. 거기가 이제 불도 들어오고 그러면 되게 이쁘고, 그리고 일출, 네, 해가 떠오르는 게 굉장히 장관이에요. 그럼 식사를 하시면서 그거를 보면서 하면은 너무나 멋있고, 그리고 식사도 즐겁고 그래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쪽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시원하게 탁 트인 서해뷰가 장관입니다. 뷰 맛집 맞더라고요. 좋다. 와, 사장님이 자랑할 만해요. 아, 그리고 일출 모습이 그렇게 멋지다고 했잖아요.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다 위 일출과 일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당진. 외목마을 일출이야 이미 유명하지만 이렇게 서해대교 뒤로 펼쳐지는 일출도 참 근사하답니다. 그 사이 맛있는 식사가 준비됐는데요. 밥도 먹고 싶고 회도 먹고 싶을 때 가성비 좋은 정식 메뉴입니다. 와, 한상 가득 차려줬어요. 일단 보글보글 매운탕 끓고 있죠. 싱싱한 회 빠질 수가 없죠. 밑반찬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와, 이거 안 먹고 갔으면 어쩔 뻔했어. 서해뷰와 함께 맛보는 신선한 회. 뭐부터 먹을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쫄깃쫄깃 탱글탱글 입안이 행복해지니까요. 뜨끈하게 속을 채워주는 매운탕까지 먹을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뷰맛집에서 맛있는 회도 먹고 음식들 먹으니까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여기서 한 해 마무리도 하고 새해 계획도 세워보면 어떨까요? 근데 저는 조금만 더 먹고 할게요. 든든하게 밥을 먹고 나니 시원한 음료 한 잔이 생각났습니다. 올해 초 당진에 수제 맥주를 만드는 브루어리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에서 연간 1,500톤의 수제 맥주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맥주 하면은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아니면 한 기업에서만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도 가능하네요. 지하 안반수 100m에서 끌어올린 안반수와 그다음에 조합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농산물인 매실을 이용해서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 신기한 게 어떻게 다른 술도 아니고 맥주를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예, 여기는 원래 왕매실을 이용해서 전통주하고 막걸리를 생산하던 곳인데요. 최근에 수제 맥주가 워낙 각광을 받고 있고 저희 농산물도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제 맥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산 메가로 만드는 수제 맥주 제조 과정을 살짝 엿봤는데요. 메가를 분쇄해 끓인 뒤 전분을 분해하고 메가즙을 여과시킨 후 다시 홉을 첨가해 발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맥주 언제쯤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보통 맥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8일에서부터 길게는 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거 없어요? 예, 저희 2층에 시음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제가 한번 시원한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마련된 시음장에선 4가지 맛으로 발효된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는데요. 화려한 표지 디자인이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아니 맥주 보니까 그림이 너무 예뻐서 눈이 가는데요. 예,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손으로 그렸고요. 저희 그 당진 지역의 특징을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면 아미, 솔매, 백석 이 지명들이 익숙하잖아요. 당진 지역의 마을 이름하고 그다음에 당진 지역을 상징하는 장소 그거를 이제 저희 맥주의 이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당진의 지명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수제 맥주. 과연 어떤 맛일까 궁금한데요. 노란 빛깔 바이젠부터 흑맥주까지 골라 마시는 재미도 있습니다. 마시기 전에 일단 눈으로 한번 만족을 했어요. 형형색색 예쁜 맥주들이 있는데 특징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맥주는 이제 가장 밝은 맥주, 바이젠이라는 종류고요. 다른 맥주들은 전부 보리로 만드는데 요거는 밀 반 보리만 만들어서 밀맥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오렌지 껍질하고 고수 씨앗이 들어가는 정통 레시피를 따랐습니다. 목 넘김이 좀 부드러운 게 특징이고요. 네, 이거는요? 두 번째 맥주는 이제 페일에일이라는 종류인데요. 직접 만든 수제 맥주에 자부심과 열정이 뿜뿜 새어나오는 거 다들 느끼시나요? 이 쌉쌀한 맛의 페일에일과 가장 도수가 높은 인디안 페일에일은 브라운 색깔을 띈답니다. 마지막으로 흑맥주인데요. 스타우트라는 종류인데 초콜릿 향과 커피 향, 그다음에 크리미 향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어느 때보다 제가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었는데 바로 마셔볼게요. 어머, 맛있겠다. 수제 맥주 제조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셔보니 더 풍성한 맛이 느껴집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부드럽고 목 넘김이 약간 과일 향도 퍼지면서 우리가 아는 그 맥주에 조금 더 풍미가 강해요. 수제 맥주의 매력을 제대로 알게 됐다고 할까요?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 농가에도 도움이 된다니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연말연시에 당진 수제 맥주를 마시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당진의 아름다운 겨울바다도 보고 맛있는 걸로 배도 채우고 당진의 겨울을 아주 흠뻑 제대로 느껴봤는데요. 이제 뻔한 관광지 그만 가시고 연말 감성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당진 어떠세요? 매력 있었죠? 괜찮았죠? 오고 싶으시죠? 가는 해를 아쉬워하고 떠오르는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 한적하면서도 여유로운 당진의 포구에서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수제 맥주를 마시며 차가우면서도 푸근한 당진의 겨울 감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로나로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꾸 집에만 있으니까 몸도 찌뿌둥하고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오늘 PD님이 운동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운동을 같이 가르쳐 주시나요? 택견이요. 택견이요? 택견? 이거 택견?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전통무예 택견. 하지만 사실 택견은 특별한 장비나 준비 없이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운동 효과도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오늘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택견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춘천의 공지천공원. 이곳에서 2013년부터 8년째 무료 택견 강습을 이어온 강원택견문화원 김동규 원장님.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 그런데 유독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네요. 사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려고 무료 교실을 열은 건데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질병도 많이 갖고 계시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분들한테 택견을 통해서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자, 자세를 시원한 낮춰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무릎을 살짝 시작하는 구부린 택견. 자세입니다. 기초 자세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요. 처음 하는 낯선 동작이지만 차근차근 원장님을 따라 하다 보니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택견 교실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마라톤을 했었는데 한쪽 신발이 많이 다른 걸 봤어요. 그래서 균형이 잘못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선 균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이쪽을 계속 하게 된 거죠. 원장님의 구령에 맞춰 발을 움직이는 기술, 품밟기부터 물 흐르듯 이어지는 택견의 동작. 발차기도 여러 가지입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온몸 곳곳의 근육까지 총동원하니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소유비 씨가 아니죠. 몸에 이곳저곳 뭉친 근육이 풀리고 스트레칭이 되는 택견. 벌써 여러 해 동안 함께 운동하신 어르신들은 동작들이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실제 택견의 효과는 어떨까요? 몸에 어떤 게 좀 좋아졌다든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평상시 운동 안 하다가 택견을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몸이 이렇게 다 풀린 듯한 느낌? 몸이 풀린 듯한 예, 느낌? 뭐 사우나 많이 하고 온 다음처럼. 땀도 좀 나고. 예, 몸이 개운하게 여기저기가 다 이렇게 풀려요. 팔다리, 허리 뭐 이런 게. 춘천 동래면의 한 어린이집.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택견을 가르치는 것은 김동규 원장님의 또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동작을 따라 몸을 푸는 아이들. 누구 하나 딴짓하지 않고 집중해서 원장님을 따라합니다. 어쩌다가 아이들한테 이게 또 택견 교실을 하게 되신 거예요? 택견이라는 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돈되기도 하고 또 자유롭게 놀이할 수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 더 건강한 모습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택견에서도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의 특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택견 동작을 배우는 아이들. 호기심으로 반짝거리는 눈동자와 함께 힘찬 이크, 에크 함성으로 발차기를 합니다.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에게 딱 맞는 운동이네요. 그 택견이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키워주는 택견. 주변 시선과 소음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많이 성숙했습니다. 처음에는 10가지 세는 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매우 잘합니다. 여러분도 그만큼 많이 성장한 겁니다. 맞습니까? 네. 건강하게 에너지 쓰는 법을 배워가며 힘찬 택견의 매력에 흠뻑 빠져봅니다. 이렇게 매력 가득한 택견, 어떤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부드러우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순간 동작이 매력적인 우리 전통무예 택견. 1983년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76호로 지정됐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의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학 새내기 시절 우연히 찾아간 택견 동아리 활동으로 맺어진 인연으로 30년이 넘도록 여전히 택견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김동규 원장님. 원장님은 한국 고유의 전통무예인 택견의 계보를 이어 젊은 후세대에게도 택견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택견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제자들이 키운다는 마음으로 좀 하셨던 걸까요? 그 영향이 컸죠. 택견을 좋아하는 젊은 층들이 많구나. 이 친구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려면 내가 하는 택견을 최대한 전수해주겠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늘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고유한 한국의 무예 택견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택견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원장님의 열정. 오늘 소유비 씨도 1일 제자가 되어 택견의 매력을 제대로 파헤쳐보기로 합니다. 오, 갇혀입으니 제법 택견 수련자 같은데요. 두 분이 해야 될 거는 오늘 저한테 배우실 거는 낚시거리라는 걸 좀 해볼게요.
택견은 부드러워 보이는 동작도 많지만 공격과 방어가 조화를 이루는 실전 무술이기 때문에 호신술로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다리를 낚시바늘처럼 구부려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 넘기는 낚시거리, 상대방의 목을 밀어내는 칼집이 손동작과 함께 쓰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연습해보는 소유비 씨. 과연 동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자, 낚시거리. 먼저 숙련된 조교의 시범.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이번엔 소유비 씨의 차례. 낚시거리 도전. 오케이, 잘하셨어요. 와, 이게 된다니. 택견 실전 무술 인정합니다. 택견은 맨몸으로도 강력한 힘을 내지만 생활 속 간단한 무기를 이용해 그 파괴력을 더하기도 하는데요. 택견의 기술 중 하나인 육모술은 옛날 포졸들이 가지고 다니던 육각 방망이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육모 방망이를 좌우 엄지손가락 사이로 움직여 퉁기듯 치고 맞고 찌르는 기술. 보기만 해도 멋지죠? 택견의 매력은 서로 존중을 해가면서 안 다치게 이제 그렇게 해서 다 기분 좋게 운동을 할 수 있다. 이거가 매력이 같지 않을까 싶어요. 부드럽지만 강하고 나 자신을 지키기에도 충분하지만 상대방도 배려하며 익히고 수련하는 것이 택견만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택견으로 이루고 싶은 뭐 꿈이라던가 바라시는 점이 좀 있을까요? 체육 활동처럼 뭐 전국체전 그런 체전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마을 대 마을이 모여서 사람과 사람끼리 자꾸 어울려서 뭉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제일 크죠.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말, 신토부리. 무술에도 신토부리가 있으니 바로 우리의 전통무예 택견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택견. 올겨울 택견과 함께 건강을 지켜보세요.